예, 안녕하십니까. 노친구입니다. 오늘 할 이야기는, 제가 직장인 신분이다 보니까 그 직장인이 또 1년 동안 받아야 되는 의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. 그 의무 교육이 그 총 5가지가 있는데, 하나는 저기 산업안전 보건교육, 하나는 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, 뭐 장애인 차별하지 말라 뭐 이런 교육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교육, 그리고 이제 그 요즘 게 기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온라인 사업 많이 하잖아요. 요즘은 뭐 물건 하나만 팔아도 이게 가게 열어서 물건 파는 집 이제 거의 없잖아요. 뭐 이제 가게 열어서 이제 그 점포를 이제 그 어떤 세를 얻어가지고 장사하는 건 이제 거의 이제 요식업이 대부분이고, 뭐 진짜 큰 사업하는 거 아니면은 사실 뭐 이렇게 요즘은 사무실이라는 게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냥 단순 물건 파는 건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, 이 온라인 간단하게 물건만 파는 그런 일만 하려고 해도 이제 개인 정보를 많이 보관하게 되죠. 이게 회원 정보나 이제 물건을 이제 배송을 해줘야 되니까 뭐 이 이름 뭐 집 주소 이런 거 취급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그 개인 정보 보호 교육이라는 것도 받아요.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하면은.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,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. 이렇게 총 5가지를 그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라면은 이게 1년에 한 번씩 다 이게 뭐 과목마다, 이거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? 이 과목마다 뭐 이수 시간은 다른데 일단 하나씩 다 받아야 됩니다. 직장인들은 의무적으로 무조건 받아야 돼요. 근데 이제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일단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말고 한번 다른 걸 보죠. 산업안전 보건교육. 이거 안전. 이 보건도 보건인데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간에 이 현장 일을 하다 보면은 이 다치거나 사망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사망할 위험이 뭐 없지는 않은데 이 자동차를 고친다는 게 다칠 확률은 또 굉장히 높은 일이기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교육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나쁘지 않아요. 좋죠.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. 그리고 퇴직연금 교육. 그 직장인이 일하면서 나중에 이제 몸도 아프고 나이 먹고 일하기 힘들고 했을 때 그동안 이제 일해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적립해왔던 거 이제 그 퇴직하면서 이제 그걸 어떻게 자금을 운용할 건지에 대해서 이 퇴직연금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고 개인이 그거를 어떻게 뭐 수령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절차적인 걸 알려주는 일종의 팁 같은 교육이죠. 이런 것도 의무적으로 받으라고 하는 거, 나쁘지 않습니다. 오케이.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교육. 이거 남의 개인정보를 받게 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받으라고 하는 거라서 뭐 저는 받을 필요가 없는데 또 우리 회사는 또 받으라고 하더라고요. 뭐 아무래도 인사팀이나 뭐 저기 뭐 재무팀 뭐 이런 팀 때문에 받으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다 받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정보 만질 일이 없는데 뭐 일단 받으라고 하니까 뭐 사실 뭐 도덕적인 측면에서 남의 개인정보를 만약에 취득하게 되면은 그거 당장 뭐 머릿속에서 잊어버리고 다 깔끔하게 말소하는 게 뭐 서로에게 바람직한 일이니까 뭐 이런 것까지 오케이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뭐 직장 안에서 같이 장애인들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뭐 이런 거 차별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육인데 이런 거는 뭐 직장인한테 가르칠 게 아니라 이제 사업주한테 가르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. 이 장애인 차별하지 말라는 거는 뭐 직장인도 물론 뭐 이렇게 배우는 게 나쁘진 않지만 이거는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때부터 줄기차게 그 도덕 시간과 윤리 시간에 배우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뭐 이게 의무 교육인 거는 좀 마음에 좀 안 맞지 않나 싶기는 한데 오케이 그것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 할 얘기의 중요한 떡밥인 마지막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이게 의무로 교육을 받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
저는 좀 많이 좀 안타까워요. 좀 굉장히 불쾌하기도 합니다.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, 뭐 좀 어렴풋이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이 대한민국은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좀 다릅니다. 어, 그, 지금 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는 좀 바뀌었는데, 바뀌기 전에는, 훨씬 더 형편이 안 좋았었어요. 이게 그 주휴수당이라고 해가지고, 약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만근하면은 약간 보너스 개념으로 좀 돈 더 주고, 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, 이런 것들, 최저임금 준수하고, 또 이제 이런 것들이 퇴직금 이런 것도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재작년에 바뀌기 전까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이런 거 누릴 수가 없었어요.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계약서 무조건 줘야 되고 주휴수당 줘야 되고 뭐 이제 퇴직금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지금 바뀌었는데 아직도 안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이제 저 같은 직장인들은 상관이 없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적용받지 못하는 게 이제 그거 있어요. 그 연장 근무 제한. 물론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. 그 연장 근무하는 거 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따박따박 사업주가 알아서 챙겨주면은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고 나도 얼마든지 연장 근무를 하겠다는 의욕이 있으면은 이 제한이라는 게 뭐 있든 없든 이 법적인 바운더리 떠나서 서로에게 뭐 손해볼 게 없는데 나는 연장 근무 별로 안 하고 싶어. 근데 만약에 이게 그걸 하라고 해. 안 하면 해고하겠대. 그러면은 그만두거나 그냥 일을 악물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.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. 난 연장 근무하기 싫은데 하거나 나가래. 그러면은 그 둘 중 하나의 선택밖에 없어요. 그냥 다니면서 그 직장을 다니면서 연장 근무는 안 하겠다라는 그런 선택지가 없어요. 5인 미만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. 근데 이제 거기다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근무를 하게 되면 원래 보통 이렇게 휴일 근무하거나 야간 근무하고 또 이제 연장 근무하는 것들 다 원래 기본 수당보다 좀 더 가산 좀 더해서 붙거든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안 줘도 돼요. 5인 미만 사업장은. 예를 들어서 그냥 최저시급을 받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있어요. 근데 내가 하루에 8시간을 근무를 하는데 그 이후에 근무를 하게 되면은 5인 이상 사업장은 무조건 추가 수당을 줘야 되고 거기다 야근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했는데 밤 10시까지 이미 6시에 퇴근을 해야 돼. 근데 거기서 막 10시 넘어서까지 더 해. 그러면 10시 넘어가면은 야간 근로수당까지 붙어가지고 막 따블이 되거든요. 이거 꽤 짭짤합니다. 근데 이런 거를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금도 안 줘도 돼요. 그냥 똑같이 최저시급만 줘도 돼. 그리고 연차를 안 줘도 돼요. 5인 미만 사업장은. 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많아요. 그리고 해고도 조금 너 이제 한 내일 모레부터 나오지 마 하면은 뭐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. 5인 미만 사업장은. 이제 보통 이런 형태가 뭡니까? 거의 뭐 이제 그 요식업 같은 음식점들 뭐 이게 그런 자영업 같은 경우가 많죠.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사업장은 우리가 이제 평생 직장보다는 그냥 다 아르바이트 개념으로도 다들 일을 하고 있고 뭐 그렇죠. 이게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차이인데 제가 얘기했던 그 직장인 의무 교육 있잖아요.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 그런 소규모 자영업이나 이제 음식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는 이런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굉장히 약한 데 비해서 직장인 의무 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돼요. 근데 제가 얘기한 거 의무 교육 5개 있잖아요. 뭐 장애인 차별하지 말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것 중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또
안 받아도 돼. 근데 직장 내 성희롱은 무조건 배우래.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거에서 근무한다 이유만으로 많은 권리가 제한되는데, 그렇다고 해서 자기한테 유익한 그 안전이나 그 보건 교육도 못 받을 필요가 없어요. 그거는 내가 받고 싶어도 사업주가 너 의무 아니니까 너 교육 안 해줘도 돼, 그러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자기가 원하면 뭐 따로 이렇게 혼자 시간 내서 받을 수는 있겠지. 뭐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. 근데 이 직장 내 성희롱만큼은 네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든 말든 간에 너는 무조건 이거 네가 누구 밑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면 무조건 받으라는 거예요. 이거 안 받으면은 너한테 돈 내라고는 안 할게. 대신 네 사장한테 우리가 과태료를 뜯을 거야. 이게 이제 이 직장인 의무교육의 시스템인데, 그러면은 이제 그 사장이 가만히 있겠어요? 무조건 교육을 시키겠지. 어, 뭐 지금 제가 그 오늘 좀 약간 살짝 안타까웠던 게 또 이제 그거 교육 받으라고 이제 날아가가지고, 이거 교육을 안 받고 버티면 이게 사장이 불이익인 거지 나한테 불이익은 아니니까 그냥 버티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또 할 수가 없잖아요, 사실. 예? 그 회사에서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? 저 교육 안 받고 있으면은 이제 불러가가지고 너 이거 의무교육인데 왜 안 받냐고, 그것 때문에 너 때문에 지금 회사가 과태료 내게 생겼는데 어쩔 거냐고, 막 너 경위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.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를 의무교육을 안 받으면은 근로자 이 직장인 자체가 불이익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. 근데 이제 이게 참, 왜 너 그럴 수도 있어요. 왜 너 다른 교육은 뭐 괜찮다고 하는데 왜 직장 내 성희롱만 왜 안타까워하냐? 이 여혐 종자 아니냐 너?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, 이게 그 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. 일단 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실시된 게 이게 꽤 오래됐어요. 이게 다들 사실 뭐 진지하게 안 듣잖아. 의무교육 받으라고 해가지고 뭐 하긴 하는데, 뭐 강사가 직접 와서 강의를 해주든, 보통은 요즘 이러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저기 의무교육 사이트 있어요. 거기 민방위 교육 마냥 거기 접속해가지고 그 강의 영상 켜놓고 그냥 이렇게 시간 때우다가 나중에 이제 좀 그 답변하기 쉬운 시험 문제 몇 개 풀고 땡 하면은 그냥 이수 처리가 되거든요. 이것만 봐도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요식행위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죠. 뭐 강의 내용 다 아무도 기억을 안 하고 다들 그냥 소소한 귀찮은 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다 치워버리니까 다들 그렇게 문제의식을 크게 가지지 않는데, 그래서 이게 다들 유야무야 그냥 신경 안 쓰고 지내는데, 이거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시스템입니다. 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1999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됐어요. 여성가족부, 그때는 여성가족부라고도 안 하고 그냥 대놓고 여성부라 그랬지. 그 여성부의 주도하에 그 고용노동부와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제 만든 시스템이에요. 자, 1999년. 그리고 여성부. 이거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는지는 뭐 굳이 얘기하진 않겠습니다. 이게 그 성희롱이라는 게 이게 대한민국이랑 그 몇 개 많지 않은 나라에서만 굉장히 민감하게 다루고, 이게 그 막 그 법적으로 처벌까지 하는 몇 안 되는 나라예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성희롱은 철저히 개인의 감정에 의존하는 범죄입니다. 명백히는 대한민국에서는 이 성희롱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법적 조항은 없는데, 이 성희롱 가지고 사실 형사법에 성희롱을 하면 벌금을 얼마 내거나 뭐 징역을 얼마를 살게 한다 뭐 이런 조항은 없는 게 사실이긴 해요. 아직까지는. 하지만 성희롱을 하게 되면 다른 기타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추행이나 뭐 이런 거에 엮어가지고
얼마든지 처벌을 받고 벌금을 내거나 벌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징역을 짧게 한 6개월 정도 살거나 또는 이제 집행유예를 받은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. 음, 저는 이제 그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게 그 부분이에요. 이 단순히 이 불필요한 요식행위 그 잠깐 눈 한번 감고 귀 참는 그 넘어서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약간 부당하지만 약간의 귀찮음만 감수하면 넘어갈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지만 왜 하필 성희롱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대한민국은 성희롱으로 사람을 담그는 게 쉽게 얘기해서 담그는 게 가능한 나라라서 그래서 이 예방 교육하는 거 자체도 제가 언짢아 하는 거예요. 그 우리 쉽게 얘기해서 그런 말 있죠. 예? 그 찐따가 말만 걸어도 성희롱이고 차은우는 온갖 색드립을 쳐도 성희롱이 아니다. 뭐 이런 거. 그 자꾸 이 미남의 대명사로 이제 차은우를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이 차은우라는 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유감이긴 한데 뭐 미남의 대명사가 원빈에서 이제 차은우로 옮겨갔잖아요. 뭐 근데 이제 본인이 이거 가지고 불쾌해 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뭐 그건 좀 딴 얘기 좀 집어치우고 그만큼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. 성희롱이라는 게. 기분 나쁘다고 상대방을 담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시스템인지 다들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저도 제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걸 넘어서서 같은 공간 안에서 있기조차 불쾌하거나 싫은 이성이나 그 이성이 아니라 동성이라고도 쳐봐요. 저 사실 조금 엄밀하게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남자들끼리만 있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, 요즘 성희롱 기준이라고 하면은 이제 같은 동료로부터 성희롱 굉장히 많이 당해요. 뭐 야추가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그거부터 해가지고 뭐 혼자 집에서 이렇게 너 이렇게 독서 공부하면서 매일 그 거시기 뭐 이렇게 야한 거 보면서 뭐 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. 근데 뭐 저는 이게 지금 기준으로 이제 성희롱이라는 거를 인지는 하고 있지, 거기에 대해서 전혀 불쾌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농담을 건네는 직장 동료들을 뭐 원망하지도 않고 같이 뭐 즐겁게 웃고 넘기고 그러고 치우거든요?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나는 그게 괜찮은데 지금 하는 교육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저보고 야, 너 그런 얘기 들으면 너 불쾌해 하고 그런 사람들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게 해야 해. 그게 맞는 거야.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.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고. 저는 그래서 이 성희롱 예방 교육도 이 교육 그 부분에서 안타깝고 사실 이 성희롱 예방 교육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대부분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죠. 이 개개인의 그 불쾌감이라는 굉장히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떤 한 인간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잘못된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.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제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 돌아오는 답변은 그런 거죠. 뭐 어차피 그거 누가 보냐. 이렇게 뭐 잠깐 귀찮고 뭐 이렇게 잠깐 그 사이트 접속해가지고 그 스피커 볼륨 내려가지고 영상 그냥 재생시켜놓고서 따깍따깍 몇 번 하고 문제 몇 개 풀면 그만인데 뭐 그냥 하면 되지.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. 뭐 그렇게 불만이 많느냐.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. 근데 그거 아십니까? 그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라는 그런 그 일반 소시민과 국민들의 저항이 없는 그런 어떤 정권이나 이제 권력에 대해서 이제 저항하지 않고 순응한 결과는 이제 나치를 탄생을 시키고 공산당 그 마오쩌둥의 그 문화 대혁명을 탄생시키고 그러는 겁니다. 응? 아니 다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꼭 보면은 그 저기 뭐 박정희나 이승만 그리고 이제 전두환 같은 그런 조금
비정당한 권력을 쟁취했던 그런 정치 세력에 대해서 막 저항했던 그 의지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잖아요. 그런데 왜 요즘 이런 사회적 헤게모니에 대해서는 왜 저항하지 말라는지 그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. 이게 다들 한 번쯤은 이 성희롱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약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. 이게 다들 알잖아요. 우스갯소리로도 하잖아요. 기분이 나쁘면 범죄고, 그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말하는 사람이 좀 잘생기거나 이쁘고 마음에 들면은 범죄가 아닌가.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 다들 웃고 넘기지만 이게 나는 그런 내가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서 이 성적 뉘앙스를 깔끔하게 제거한다는 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. 모든 말에는 그 성적인 뉘앙스가 이 그라데이션으로 돼 있어요. 이렇게 딱딱 순차적으로 이렇게 농도가 있고 없고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언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성적 뉘앙스나 함의가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한 얘기 이거 성적 뉘앙스 같은데 그리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데 그리고 저 사람 나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어. 그리고 저 사람 방금 나한테 한 말 이거 충분히 성희롱이야. 나 기분 나빠. 저 사람 담글래.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? 이게 다들 그냥 이거 귀찮은 거 그냥 좀 잠깐 하고 말지 이렇게 치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나도 모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생각을 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성희롱 예방 교육 같은 거 없애겠다라는 그런 정치인이 나타나면은 또 약간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는 그런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또 이렇게 마이크를 켰습니다. 물론 이제 좀 없애겠다고 하고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누군지도 굳이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. 정말 나는 원하지도 않는데 이런 세상을 만든 그 정치인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그거 없애겠다고 한 사람이 그 대놓고 뻔뻔하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정치인도 참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일상입니다. 오늘도 저의 아무 말 대잔치 들어줘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. 또 이제 또 하고 싶은 얘기 또 생각나는 대로 또 다른 얘기 한번 하러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노친구였습니다.